어제 국내 증시 정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최근에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속출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또 급락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 또 어떤 움직임을 보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던 건 우리만 그랬단 건 아니었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아시아 증시 모두 일제히 대폭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해당 분위기가 또다시 연출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개장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날 뉴욕 증시 분위기 다시 한번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무리 상황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2022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하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다우 지수 2.6%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3%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급락의 이유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계속해서 시장을 자극하고 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런 우려도 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 실제 청산에 따른 주가 하락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하락하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큰 차익 실현 물량, 하방 압력이 나왔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하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도 위험 자산 회피 심리를 강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흐름을 보시면요. 장 초반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7월 ISM 서비스업 PMI가 51.4로 확장 국면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고요. 6월 위축 국면이었다면 7월에는 확장세로 돌아섰다라면서 경기 체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고요.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현재 금리 너무 제약적이다. 경제가 악화되면 픽셋 고칠 것이다. 연준이 나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장 불안감을 조금은 잠재우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라는 점 그만큼 지금 시장의 공포 심리가 만연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시장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국채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죠. 일단 2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올랐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3.778%를 나타냈습니다. 장중에는 이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시켰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높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해소됐다라는 것,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이 맞습니다만 역전이 됐다가 해소되는 직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라는 과거 예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국채 시장 주시하면서 체크해봐야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 또한 경기 침체 우려에 반응하는 모습들 장중에 나타났는데요. 선물 시장이어서 계속해서 가격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업데이트를 했는데 WTI 일단 장중에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조금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가 닥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중동 확전 우려를 이기면서 원유 가격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 선물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위험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안전 자산인 금마저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과 구리는 경기에 그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원자재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인지 3.62%, 2.41%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인 국채 그리고 원자재 시장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뉴욕 증시에서는 빨강이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날 500개 기업 중에서 정말 상승, 그러니까 초록불을 켠 기업 몇 가지 10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크게 가해진 시장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M7 중에서 전장에서 그나마 살아남았던 애플조차 이날은 4.82%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워런 버핏이 애플의 지분을 대거 팔았다라는 소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어렵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 넘게 내렸고요. 엔비디아도 6%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주말 사이 나왔던 애플과 엔비디아에 대한 악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AMD가 1.75% 올랐다라는 점을 통해서 그래도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 지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세미컨덕터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만연한 시장 속에서 시장 그리고 경제 어떻게 월가에선 진단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 지금을 1987년과 닮아 있다. 이때의 블랙 먼데이에 비유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경기 침체에 진입했거나 아니면 곧 진입할 거란 전망 때문에 블랙 먼데이가 발생을 했었는데 결국에 그런 일이 없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하락이었다라면서 지금도 그러한 느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켈리 콕스 리츠홀트 자산운용의 전략가 또한 아직까지는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도 위험 구간에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리 베니스터 스티펠 파이낸셜 수석 주식 전략가 두 자릿수 조정이 예상된다라면서 조금은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올해 말 S&P 500의 목표치로 5,000일 적절해 보인다라면서 10월 정도까지 10%가량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대폭락한 만큼 지금이 저점 매수 시점이냐라는 궁금증도 갖고 계실 텐데요. 빌 그로스 채권왕으로 월가에서 불리고 있죠. 오전 저점에 조금 회복했다고 나는 주식을 새로 사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도 않는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경제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즉각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켜보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의 헤지펀드 글로벌 책임자는 퀄리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금은 다른 자산으로서 해지를 해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8월에 굳이 포트폴리오를 늘려서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9월에 0.5%포인트 인하, 그러니까 빅스텝을 취해야 된다. 아니면 긴급 회의를 열어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월가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연은 총재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현 기준금리가 너무 제약적일 수 있다. 경제 상황이 유의미하게 악화되면 연준이 고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전문가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러미 시걸 역사적인 강세론자가 되겠죠. 9월에 지금 추가로 75bp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앞서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75bp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지금 금리는 3.5에서 4%가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스콜렛 웰스파고 수석 전략가는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건 과도하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두 번의 0.25%포인트 인하 그리고 내년에 한 번의 0.25%포인트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경제학자는 9월 금리 인하를 시장이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연준이 공격적으로 또 경기 침체에 대비한 경기 침체용 대규모 인하,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고 있는 0.5%포인트 인하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어제 아시아 증시부터 밤사이 뉴욕 증시까지 모두 다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에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국내 증시 이슈 은주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던 블랙 먼데이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양지수 지수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그동안 조금씩 지수 하락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낙폭은 가히 폭력적이었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급격한 지수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9% 가까이 내림폭 키우면서 2,40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11% 무려 두 자릿수 지수 하락에 나오면서 700선까지 붕괴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수급이 대거 매도 쪽으로 기울여지면서 지수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어제 한장 정리 함께 시장 분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오전장부터 급격한 가격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발표가 됐던 7월 고용지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다라는 입장들이 확인이 되면서 주말 사이 리세션, 이 침체에 대한 아래 공포가 확산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오전장에 패닉셀이 대거 발생이 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먼저 걸렸습니다. 그 뒤로 오후 1시 50분에서 2시 사이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각각 서킷 브레이커까지 가동이 됐는데 4년 5개월 만에 처음 있었고요. 코스피는 역대 6번째, 코스닥은 역대 10번째 서킷 브레이커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이 무려 235조 원이 증발되면서 어제 모든 종목들이 폭락하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단 10개의 종목만, 코스닥에서는 20개 이상만 상승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업황별로 분위기를 또 나눠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래 공포에서 시작한 것은 맞지만 또 업종별로 개별 이슈들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쪽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그 전날, 전주였죠.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던 부분도 어제 국내 반도체 관련주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여기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 출시 연기한다 소식을 전해왔죠. 원래 하반기에 블랙웰 우리가 출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단 내년 1분기까지 대량으로 출하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갑자기 결함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TSMC와 새로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엔비디아 측이 이야기를 내놨고요. 해당 소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리노공업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두 자릿수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도 지금 조선 업황 자체가 여름 휴가에 들어간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가에서 복귀한 노동자들이 앞으로 조선 노조와 관련해서 동반 파업이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동반 파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조선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파업에 대한 주요 요점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으로도 추가적인 가격 폭락이 이어졌었는데 최근 조선주들 2분기 실적 긍정적이다, 또 하반기까지 수주가 상당히 좋다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장에서 주요 종목들 모두 동일하게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또 금융주들 또한 어제 좋지 않았죠. 미국 증시 안에서도 은행주들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부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애플을 가장 많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위인데요. 해당 부분의 주식을 처분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금융주들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분위기 좋았었죠. 근데 어제 비트코인이 국내 시장 기준으로 49,000달러 선까지 가격 붕괴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가격 폭락이 또 나왔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나 우리기술투자, 제이시언 시스템, 최근 52주 신고가 달성에 가까워졌던 종목들 다시 한번 가격 윗단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하락이 나왔던 모습도 포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업황들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지분을 절반 정도 매각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애플 주가 내림세가 있었는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아이폰 관련주들 먼저 선제적으로 조정 조치가 나왔습니다. 아이폰이 최근에 중국의 비중을 많이 줄이고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쪽에서 출하량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 신작의 판매량 증가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최근에 아이폰 관련주들 조금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인텍플래스가 17%, 더구정자도 17% 가까이 가격 되돌림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자동차 쪽도 최근 미국 고용과 관련해서 실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제조업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국내에서 있었던 사고였죠. 인천 한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났는데 주변 차량을 모두 불태우면서 굉장히 크게 사태가 확산이 됐었습니다. 또 국내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충전기 관련주인 휴맥스 같은 경우도 1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중국산 저가 철강제 초과 공급에 따른 치킨 게임 등으로 철강 업황 또한 앞으로 부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어제 시장의 하락에 더 힘을 보태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쁜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섹터들 나름 있었는데요. 사실 극소수였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만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인데, 일단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 사실 우리가 예측했던 건 8월 5일이었습니다만 이란 시간으로 8월 5일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일단 아직까지는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방산주나 천연가스 원유 관련주들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흐름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으로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 안에서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오름폭을 키우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재차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5배 이상 감염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표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됐을 때 전주 혹은 전일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지수가 어떤 변동성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루 전날부터 가격 급락이 있었지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가격 반등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과거 코스피는 평균적으로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5%의 상승을, 코스닥은 4%의 상승을 보였고요. 월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가 넘는 가격 상승을 코스닥 지수는 보여왔습니다. 만약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면 어제 서킷 브레이커 이후 오늘 국내 증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증권가에서도 현재 이 우려감이 너무 크다라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또 물론 경기 침체가 있고 AI 버블 등과 같은 투자들의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팬데믹 위기 때와 유사하게 반응하는 것은 현재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2011년 8월 고점 대비해서 종가가 마이너스 17% 수준에서 하락하고 멈춘 뒤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한 흐름 가능성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폭락했었던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과거 굉장히 큰 낙폭이 있었던 구간과 현재 시점의 유일한 차별점은 바로 현재는 해당 트리거가 없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아래 공포가 있지만 이 정도로 낙폭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우리 증시에서 유독 과한 낙폭을 보였던 반도체 대장주들 위주로 오늘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진 않을까 기대감 조금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어떠했는지 가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리스트에 들어있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이상 대부분 낙폭을 했고요. 특히 HPSB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낙폭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어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기조가 조금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단독으로 전해졌던 소식이었죠.
조선 쪽에서 5조 원대 LNG 수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종 협상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앞으로 신조선가 지수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조선 업황 관련해서 추가적인 가격 반등 나올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카타르와 함께 진행하는 세계 업체 정가 현황 확인을 해보시죠. 네, 삼성중공업과 한국오션, 한화오션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모두 어제 두 자릿수 이상 급락세가 이어졌는데요. 5조 원대 수주 규모의 단독 소식이 오늘 해당 주가에 빨간불을 다시 켜줄 수 있을지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쉽지 않지만 오늘도 일부 종목들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로지 숫자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만큼 실적에도 집중하시면서 오늘 개장 상황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8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어제 시장 상황을 보고 그렇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패닉셀 얘기도 나왔으니까 어제 사실 정도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패닉셀 얘기가 뭐 충분히 나올 법한 정도의 큰 낙폭을 기록했던 날이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얘기 당연히 나올 법하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너무 낙폭이 과대하다 이런 얘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증권면 톱기사 제목대로 어제 시장의 분위기는 딱 이렇게 아무래도 뭐 무게중심은 대세 하락장 쪽 주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어제 그런 쪽으로 가 있었을 것 같고요. 어제 하루 시장 상황 지금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한다면 코스피 마이너스 8.7%, 코스닥은 마이너스 11.3%. 코스피도 어제 장중한 때는 10%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때도 있었고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 얘기 참 오랜만에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장이 뭐 계속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뭐 지수가 급등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해서 이렇게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 발동된 건 정말 코로나 이후 처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 하락장 관련된 얘기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워렌 버핏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원래 15% 전망을 했던 걸 25%로 10%포인트 끌어올렸다라는 뭐 그런 전망도 해석의 하나의 이유였고요. 또 이제 지정학적 불안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6차 되겠죠. 6차 중동 전쟁 벌어지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사실은 계산이 안 되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장이 나빠지면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웬만한 건 다 갖다 붙이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어제 다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 이 청산 가능성.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뭐 깔려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는 뭐 심지어 20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빠질 리는 전혀 없는데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악화되다 보니 그런 얘기까지 어제 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낙폭이 과대하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들이 나와도 대부분 예상치보다는 상회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감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AI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 대비 수익성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 부분. 근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 뭐 새삼스러울 건 없다라는 건데 결국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좀 과한 게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버는 부분, 즉 수익성 부분에 대한 게 좀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좀 이런 실망감이 좀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만 가지고 이제 주식의 어떤 가치 또 전망을 하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그 이후에 나타났던 가장 큰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일테면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일종의 새로운 어떤 그 규칙 노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세계화라는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다 무너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건 지역 이기주의, 그다음에 이제 뭐 각자 도생, 자국 우선주의, 뭐 그다음에 극우 민족주의, 리쇼어링 등등등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뉴 노멀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는 수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비경제적인 요인들에 대한 것도 같이 함수에 포함을 해서 이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경제의 어떤 전망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면서 계속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NY 어제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엔케리 청산 움직임 때문에 니케이가 폭락을 했는데 어제 니케이가 12.4%나 추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니케이가 많이 떨어졌던 거는 저도 참 오랜만에 보는 건데요. 니케이뿐만 아니라 일본 대기업들의 지수를 모아놓은 종목들을 모아놓은 토픽스 지수도 12.2% 폭락을 했고요. 도요다 어제 보니까 마이너스 13.6%, 그다음에 대표적인 반도체 주죠. 도쿄 일렉트론 마이너스 18.4%, 그다음에 대만 가권 지수 어제 8% 넘게 떨어졌는데 대만 가권 지수에서도 TSMC가 거의 10% 가까이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컸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이렇게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BOJ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은 금리를 이제 내릴 상황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은 금리를 이제 올릴 상황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두 국가 간의 이 통화 가치의 차이가 줄어드는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같이 이제 통화 가치 차이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좀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쪽으로 자꾸 시장의 심리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청산이 되고 있다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하면서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아주 큰 폭의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재밌는 거는요. 중국 어제 마이너스 1%, 홍콩도 마이너스 1%였고요. 유럽도 영국만 2%였지 독일, 프랑스는 마이너스 1%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대만, 우리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낙폭이 컸던 반면에 이들 나라들은 별로 안 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엔캐리드 자금 어떤 그 투입 여부도 있고 엔캐리드 자금이 많이 가 있다 이 여부도 있겠고 또 하나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의 의존도가 높은 곳과 좀 덜한 곳의 차이 이렇게 좀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나 중국에 투자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조선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반도체주가 제일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조선주가 업종지수로는 제일 많이 떨어졌고 주가들도 대부분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이윤주 앵커가 조선주 잠깐 얘기하시면서 조선주도 지금 낙폭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10%가 다 훨 넘었죠. 어제 조선 업종지수가 12.6%, 조선 기자재도 12.5% 각각 떨어졌는데요. 그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뭐 피팅 제조업체인 태광 같은 경우 15% 떨어지는 등 어제는 그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15% 전후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낙폭 이유를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주가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위축 우려감 때문에 낙폭이 컸다. 두 번째는 조선업계 여름 하투 영향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2027년까지 조선주들 지금 밀감 다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주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댔다는 좀 피로도가 쌓인 게 아니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윤주 앵커 말씀대로 5조 원 규모의 또 신규 수주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오늘 좀 반동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반동폭이 크든 작든 간에 일단 어제의 급락세에서 심리적으로 벗어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장 주문이 폭주하면서 낮거래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투자하는 서비스가 중단이 돼서 아마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원인은 사실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에 주문이 폭주를 하면서 거래가 중단했던 그 시스템에 이제 오류가 이제 발생했었던 건데 주문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뭐 일부 주문은 거부가 됐다. 이렇게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뭐 오늘 새벽에 투자하셨던 분들, 거래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프리마켓, 그다음에 본시장, 애프터마켓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워낙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 이 공포에, 패닉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켓 비하인드를 통해서 긴급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이 말이 아닙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또 급락 마감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을까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꼽고 있습니다. 뭐 앞서 이제 자막에도 나갔지만은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고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단 엔캐리 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 자금들이 캐리 트레이드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 금리, 어떤 그 자금들의 이동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제 그 올리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촉발이 돼서 그동안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일본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런 그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규모가 사실은 이번에도 이제 뭐 여러 그 보도를 통해 나왔지만은 상당히 커요. 지금 뭐 2조 달러 정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2조 달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계산해 보시면은 그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만 아마 지금 어제 제가 보도를 보니까 한 15조, 16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청산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환을 하는 거죠. 이런 쪽의 어떤 수요들이 지금 집중이 되는 단시간에 집중이 되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좀 제일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수급이 일시에 좀 그 불균형 상태를 이루면서 뭔가 이제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락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네.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국 경기의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네.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것을 촉발시킨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 아시겠지만 샤메 법칙이라는 그런 요새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이 샤메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그 경기 침체를 가늠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론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3개월의 평균 그 실업률 평균 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으면은 이게 경기 침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뭐 옛날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 사실은 이게 클라우디아 샴 그때 이제 연준
그 이코노미스트가 처음에 이제 그 창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대입을 해보니까 과거에 한 1950년부터 11번의 미국 경기 침체 중에서 1959년을 제외하고는 다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상당히 적중률이 높구나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거고 요번에도 사실은 이제 최근 고용 지표를 보니까 샤메 법칙이 발동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7월 발표된 실업률이 4.3%인데 이게 3개월 평균이 4.13%거든요. 네. 이게 이제 12개월 저점 대비해서 0.53%포인트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샤메 법칙에 충족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아, 이게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샤메 법칙을 만든 클라우디아 샴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단순히 물론 고용 지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고용 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다른 지표들을 봐야 돼요.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서비스 PMI, ISM 서비스 앱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확장세를 네, 확장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전 6월에는 이게 48.1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50을 다시 회복을 했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미국의 서비스업은 굉장히 견조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겠지만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제 이제 장 초반에 미국 주요 지수들이 한 6% 이상 빠지다가 낙폭을 줄인 것도 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면서부터 낙폭을 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고용 지표만 가지고 뭐 실업률만 가지고 지금 고용 지표가 좀 급격히 둔화된 걸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침체를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연준도 단순히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봤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물가 대표적인 것이 물가는 확실하게 잡히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고용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그 밖에 이제 다른 경기 지표들 뭐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그 정책을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고용 지표가 단기적으로 조금 강하게 좀 이제 약화된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이면 틀림없지만은 네. 단순히 그것만 놓고서 지금 경기 침체라고 너무 시장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오히려 조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촉발된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더 강하게 이런 하락의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연준에서 긴급 회의까지 열어서라도 좀 강하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금리 인하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9월에 이제 0.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혹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더욱더 강화될 여지는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빅스텝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그 전에 그냥 급하게 빨리 긴급 회의 열어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단순히 빅스텝뿐만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75bpa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게 시장에 과연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7월 달에 만약에 이번 7월 FOMC에서 뭐 금리를 안 내렸다고 지금 실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7월에 이번에 인하를 했으면 시장은 오히려 그걸 더 악재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경기가 정말 나쁘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급하게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나쁘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물론 뭔가 지표들이 여기서 더 악화되는 지표들이 나온다면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저는 연준이 기본적으로 뭐 9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0.25%씩 한 3번 내리는 이 정도를 기본으로 좀 삼고 여기서 이제 뭔가 향후의 지표의 어떤 추이에 따라서 좀 변화를 주는 그런 쪽의 어떤 진행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빅스텝 물론 그만큼 지금 시장이 단기에 좀 워낙 위기 의식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마냥 시장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저희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서 시장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하락은 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9.11 테러 수준의 거의 하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어제 하락은 그런 과연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하락이에요. 그만큼 이제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그러니까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하락이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국내 중기시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 팔았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판 거예요. 그 정도. 그게 딱 이제 그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을 팔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이 일제히 같이 동반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은 심리가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가장 어떤 이런 하락의 단초를 제공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이런 앵커리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의 안정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의 실적 얘기를 하는데 28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사실은 그만큼 지금 AI 뭐 테크주들의 어떤 그런 하락세가 이런 하락을 어떤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미 어제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장중에 뭐 $100 깨졌다가 이제 $100 회복을 했는데 예, 블랙웰 이슈가 또 있었어요. 블랙웰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지연될 것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시작되는 그런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이긴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테크주들의 일단 안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엔비디아도 그렇지만은 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 기술주들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은 기술적인 반등의 어떤 영역에는 분명히 접어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 정상화가 된다면은 시장은 다시금 조금 이제 안정을 찾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당분간은 굉장히 변동성이 정말 극대화가 될 거예요. 어제도 뭐 장중에 한 60, 7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이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변동성의 극대화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염두에 두고 물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네. 이런 전략이 지금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조금 이러한 투자 심리 회복 그리고 시장의 안정이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이후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대응이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다음에 어떤 섹터가 갈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업종에 조금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오히려 차라리 시장이 급락이 나타났다면은 그거에 대한 되돌림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시장에서 사실 우려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써서 빠지는 것을 시장이 제일 우려하죠.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떤 이벤트성으로 급락이 나타났다면 코로나19 이후에도 그랬고 뭐 몇 번의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어떤 급락의 과정 이후에 반등을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런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어떤 쪽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네. 좀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 시장에서 향후에 조금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업종을 꼽자면은 가장 첫머리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금리 하락기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좀 확실시되면서 금리 인하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업종으로 꼽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사실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종목별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고 가격이 좀 싸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 그리고 뭔가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 미국의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 아시겠지만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라든가 또 약가 인하, 네. 또 바이오시밀러 도입 확대 이런 기조들 전체가 우리나라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이제 그 하락 이후에 조금 이제 그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꼽자면 방산주예요. 방산주. 역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제 이번에 또 중동에서의 어떤 그런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이 이번 하락에도 영향을 조금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이제 그 방산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떤 해외의 수출 증가라든가 수주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등에 업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실적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어떤 대안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네. 어제 대형 방산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면 중소형 방산주는 그래도 강세를 나타냈었거든요. 이렇게 대형주와 중형주 저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중소형주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어제 같은 오히려 하락장에서 수급의 쏠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중소형주들은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물론 어제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이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그런 좀 저점 매수 노려보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그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도 제약 바이오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약 바이오 또 방산주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켓 비하인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국내 증시 개장까지 1시간 10분여가량 남아있는데요.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오늘 개장 상황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